네, 정치 부심으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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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지난주에 우리 맏형 되시는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또 즐거운 회식 자리를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먹었습니다. 잘 우리 먹었습니다. 회식을 라이브로 했어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니 회식비 꽤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야, 제가 아니야, 봤을 때. 왜냐면 김용민 씨께서 안주를 용민이 일찍 갔잖아. 다행이었어. 안주만 박살 내고 가더라고요. 바로. 그래도 제일 일찍 가셨어요. 아, 그래요. 내가 또 전복에다 물을 잔뜩 넣어갖고. 네네. 아 재밌었습니다. 그날 되게 재밌었던 게 먼저 이제 난 갔어요. 네, 안주 박살 내시고 가시고 네. 박원석 의원이 1차로 가시고 이제 2차로 갔단 말이에요. 2차 네. 가자마자 부장관님이 이미 오징어가 되셨어요. 오징어가 됐어요. 정확히 하면 집에 가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한 시간 아닙니다. 아, 저는 안 잡았어요. 안 된다고 잡아오고 제가 근데 그랬나요? 11시면 자거든요, 원래. 네. 아, 그래서 그런 거지. 난 내가 집에 갈 때 보니까 갈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다음엔 5시쯤 시작을 하면 제가 네. 다른 모습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11시 는 그때는 아예 방송국과 함께 이렇게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참치회가 올라왔어요. 네네. 자, 근데 보통 참치회가 아닙니다. 양 테이블이라고 저희 그 해산물 오브 해산물입니다. 네.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아니, 참치를 집에서 먹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동원 참치는 가능하죠. 캔이잖아요. 캔, 예. 자,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데 호텔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1인분에 최소 5만 원 이상은 갈 최고급 참치회 3인분을 49,900원. 아유, 100원이 어딥니까? 100원이. 예. 집에서 드실 수 있도록 49,900원에 아니 3인분에 49,900원이니까 100원이 아니지. 3인분인가요? 네, 3인분이에요. 1인분에 5만 원 할 것이 3인분에 그렇죠. 49,900원에 모신다는 얘기였네요. 네네네네. 아이고 세상에. 1인분에 5만 원도 어떻게 보면 싼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거 3인분에 49,900원이면 이건 진짜 뭐 거저입니다. 게다가 또 무료 배송. 무료 배송. 그렇죠. 예. 네. 근데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회 세트는 참치 어획량 가운데 1%도 안 되는 참다랑어. 혼마구로 아시죠? 혼마구로. 혼마구로. 예. 이 참다랑어가 어획 후 대부분 일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래서 엄청 맛보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일본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혼마구를 먹을 땐가 싶은데 그 좀. 자, 김성애 보좌관님. 찜찜하네요. 오해를 버리세요. 이거 저 원산지가 이탈리아입니다. 아, 이태리. 아이, 이탈리아가 지금 극우 정권 아닙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야, 다 잡히네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이건 그 극우 참치야? 일본에 잡은 게 아니라 일본 해역에 잡은 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잡은 거다. 왼손으로 드세요. 네. 왼손으로 드시면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게 먹으면 되지 뭐. 자, 이 북방 참다랑어 원산지가 이탈리아인데요. 참치회 세트 구성은 뱃살 세트 400g, 오도로, 주도로 배꼽살과 적신, 아카미라고 하죠. 요 100g. 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별도로 생와사비와 초간장, 해동지도 같이 배송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 일본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 있어서 저희가 더더욱 고민했습니다. 고심했습니다. 얌테이블의 최고급 참치회 세트는 북방 참다랑어로 원산지가 이탈리아입니다. 네네. 이탈리아. 철벽 냉동 포장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얌테이블은 품질뿐만 아니라 포장도 완벽합니다. 자, 한정 수량입니다. 1인분 5만 원 하는 참치, 3인분 49,900원에 모십니다. 진짜 배송비 싸다. 무료. 네. 한정 수량, 조기 품절이 예상되니까요.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또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나는 야. 좌파니까 붉은 걸 먹을게. 당신도 좌파니까. 자유한국당, 그럼요.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뭐죠? 이게 적신. 이게 마치 저기 육회 같습니다. 부위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뭐예요? 오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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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저 성우 형님이 잘 알아요. 이거를 아주. 잘 아시는 이유가 로스앤젤레스 사셨거든. 저도 참치 좋아하는데 이 참치회는 김에다 싸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질이 굉장히 우수해서. 예. 그냥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김수희 평론가 어때요? 먹는데 맛 시키면 때리고 싶죠.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맛이 있어요. 이 생와사비 상태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기름진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고소한 게 중요한데 그래서 쇠고기도 이렇게 뭐
원뿌리니 쭈뿌리니 해가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오도로가 특히 비쌉니다. 기름기가 둘러져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참치에 여러 부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오도로 부위가 요게 기름이 껴 있고 고소하기 때문에 맛있고 배꼽살도 지금 보시다시피 허연 게다 기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냉동 상태가 풀어진 맛이 없고 약간 얼었을 때 고소한 맛을 보게 하는데 그런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부위로만 지금 딱 구성을 해서 드시는 분들 아주 좋아하실 것 같네요. 참치가 버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참치를 해체하면 버리는 데가 없어 정말로. 세상에 머리 부분에도 살이 나오더라고. 볼에도 나오잖아요. 볼. 그 뼈에 남은 살까지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먹더라고요. 눈물. 네, 아, 눈물주. 예. 눈도. 아 맛있다. 네.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모 방송국에 네. 월요일 날마다 고정 패널로 나가고 있었는데 네. 방송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김성준 앵커 때문에 아이고. 또 그런 일이. 고별 방송을 했습니다. 네. 월요일 날 모두 나오고 월요일 날 출연해서 고별 방송하고 화요일부터 없어졌어요. 아이고. 김성준 앵커와의 고별 방송은 김수민 평론가가 했어요. 그날 밤에 수요일 날. 네네. 그날 밤에 그 사건이 난 다음 거야. 주 주제까지 예약해놓고. 피해가 또 이런 식으로도 오는 경우도 있군요. 저도 옛날에 개콘 할 때 누가 이제 팀원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이러면 저희 아이고. 코너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코너가 아니고 29년 된 프로그램을 날려버렸어. 아이고, 예, 아유 잘못 너는 끼어들었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프로를 없애. 근데 그게 맞죠. 어떻게 보면. 예. 그게 아마 사회적인 그 김성준 앵커가 워낙에 SBS의 간판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것보다 도가 조금 지나쳤나 봐요. 그 상황이. 아니 그건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포렌식으로 이제 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수의 뭐 사진이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또 이야기. 아니 이미 사진이 여러 장 나왔다 그러고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포렌식을 하면은 이제 그 이외에 지워진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멀리서 다리 촬영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있던데요. 예. 말 좀 해. 네. 말 좀 해. 아, 뭘 말을 해 먹어야지. 아, 이 정도 퀄리티에 45,900원이면 거저네. 이건 진짜. 거저. 예, 이건 진짜 거저는 집 앞까지 배달도 해주고. 세 식구가 먹기엔 약간 좀 부족한 네. 것 같고 둘이서 먹으면 딱 두 명이서 먹으면 딱 적당하게 잘 먹겠어요. 소주 한 병에다가요. 세 명이 먹으려면 이제 여기다가 뭐라도 매운탕을 하나 끓여서 이제 먹어야 되고 회만 즐기시려면 우리가 이걸 지금 밥처럼 먹고 있어서 그렇지 안주로 먹으면은 전 제가 봤을 때 양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여기 5명 중에 김용민 PD님 앉아 계시는구나. 예. 예. 그리고 여기 좀 안주 박살 계시잖아요. 예. 지난주에 물회를 리필을 6번을 했어요. 그랬던 거예요? 제주시네요. 리필을 많이 하셔도 많이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 오징어를 시켜가지고 네, 계속 육수를 넣었어요. 계속 더 달라 그래서 네. 그걸 먹었지. 네. 아 근데 나는 산오징어회를 오랜만에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예전에는 정말 우리 어릴 때는 쌌죠. 속초나 이런 데 가면 10,000원어치 사면은 다 못 먹을 만큼 줬었는데 일단 오징어가 많이 안 잡혀요. 물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위로 많이 어획량이 올라갔죠.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싸요 오징어가. 그리고 총알 오징어라는 게 무슨 새로운 오징어 어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오징어를 자꾸 잡아서 그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새끼를 말리는 거야 사실은. 세발 낙지도 그게 이 발이 정말 얇은 새, 그래서 뭐 얇은 낙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린 낙지를 자꾸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고 새끼를 낳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잡아먹어야 이 어종이 남아나는데 자꾸 어린 걸 먹다 보니까 그 낙지도 그렇고 지금 씨가 마르는 거죠. 자, 또 왔어요. 가져오시죠. 예. 아주 뽕을 뽑아봅시다. 아이고. 와. 더 많아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만 원 내면 먹을 수 있는 양이 이만큼이라는 거 아니에요? 49,900원. 예. 49,900원. 예, 자꾸 100원 제가 더 올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김을 안 싸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예. 네. 이게 너무 아까워. 퀄리티가 네. 충분히 맛있어. 네. 제가 사실은 2012년경을 계기로 참치에 물려가지고 얼마나 먹었길래. 어지간하면 안 먹거든요. 예. 의원생활 하신 직후입니까? 의원 접대를 많이 생활 할 받아서? 때였는데 접대 맞아요. 뭐냐면 그때 의장 선거를 하는데 보통 의장 선거 한 6개월 갑니다. 준비가. 본격 준비만. 아 진짜로? 예, 실제로는 당선되자마자 의장 선거예요.
예, 그걸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필이면 그러니까 경상북도니까 지역이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진영 의원들이 대다수잖아요. 누구의 표도 아닌 편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갈려요. 자기들이 많으니까. 캐스팅 제가 보트를 찍는 줬구나. 사람이 의장이 되게 생긴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쇠고기 사주고 한쪽에서는 참치를 사주는데 계속 불러내는데 똑같은 거야. 맨날 참치를 사주는 거예요. 아 거의 그런 자리는 참치 아니면 소고기군요. 꼭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러진 않은데 네, 네. 그게 많이 먹게 되는군요.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건 참치랑 소고기인 것 같아. 그때는 또 김영란법도 없었고. 그렇지. 맞아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참치를 많이 사준 분을 찍지 않았습니다. 네, 그분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럼 소고기를 사주신 분을 네, 참치를 사주신 분이 너무 패권주의적이셔서 저기를 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고를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제 친구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아 못 찍는다 저기는. 그러면 그 사람은 참치를 그렇게 사줬는데 자기 안 찍은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참치는 진짜 참치 횟집 가서 먹을 수 있는 참치. 아 그러니까요. 횟집에서도 굉장히 고급적인 그 횟집에서 네, 오늘 오기 전에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배가 불러서 야, 전 참치에 오늘 광고 보고 그냥 공고 보고 저녁 안 먹고 그냥 왔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도 딱 보는 순간에 설령 양이 적더라도 저녁을 먹지 않고 가겠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라고 밥 먹고 왔어. 이탈리아산 참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탈리아 아니 바다가 있으면 참치가 다 있죠. 신기하네요. 이 참치 이름이 베르예요, 베르. 베르 사체. 방송을 좀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이 선으로 가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내 나이가 네. 벌써 이선 얘기할 때냐? 오래오래 하셔야죠. 그러지 형님. 그럼 100살까지. 그래 애가 지금 이제 12살인데 벌써 은퇴하면 뭐 먹고 살라고? 80 넘어서 국회의원도 하시겠다는 분들도 많은데. 누가 있어요? 서청원 의원 아닌가요? 최고령. 예, 서청원, 박전원 이 아마 제일 연배로는 미죠. 그분들이 당선돼서 다음 임기를 다 채우면 80대시죠, 얼추. 그녀는 서청원 의원 또 출마하나요? 안 할 거야?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모르죠. 그럼 사람 마음 박지원 몰라요. 의원은 나올걸요? 그렇겠죠. 근데 서청원 의원 친박질 그만두지 않았나요? 만졌어. 얼마 전에 탈당했어, 탈당. 굉장히 멀쩡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광주. 정기 은퇴 선언을 이미 했죠.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고 놀면 되나? 그래도 할 때까지 임기 때까지 일을 해야지. 근데 최근에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일본 통이라서 뭘 좀 해보겠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관계 악화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아는 자기 사람들 이제 좀 있을 거 인맥들이 아니에요. 있을 테니까. 거기 또 기자 출신이에요. 8살이니까 뭐 있겠죠. 조선일보 네. 기자 그래서 출신이죠. 언론계 조선일보. 뭐 등등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거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민간 외교가 필요하긴 해요 지금. 그렇지, 공공외교가 정치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꼭 정부가 나서 할 게 아니라 이럴 때 뭐 한일 의원연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야의 색깔이 옅고 어쨌든 한일 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강창일 의원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완전 민족주의 반일이었는데 하여튼 4선 되면서 지금 회장 맡고 거기도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이라 서로 대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류를 하고 물론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정치권도 정치권대로 노력은 해야죠. 그냥 앉아서 그럼. 서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면 그건 정부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각자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도 국민대로 불매운동 하는 거고. 아니 이게 처음에 아사히 같은 일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언론들 많이 아니고 요미우리 신문 같은 데서도 아베의 저 무역 제재가 어쨌든 일본이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그런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가치에 반하고 결국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냈는데 그러니까 아베가 이제 자꾸 방향을 좀 틀잖아요. 안보상의 이유 이런 쪽으로. 대충 지금 뭐 일본 언론들이 따라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 이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 의원연맹 채널을 통해서도 의원들도 가가지고 일본 의원들 만나 설득하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이제 공공외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도 해야 되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들 사이에 불매운동이나 반일 감정이 있는 건 있는 거고, 그럼 뭐 일본도 마찬가지잖아. 거기도 혐한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합리적인 뭔가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해야지.
이 정부에 좀 프리핸드를 줘야 됩니다. 재량을. 특히 외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촉각을 곤두세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관계자들이. 근데 이제 어떤 합의가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약간 안 드는 합의일지라도 예, 저것이 진짜 나쁜 것인가, 그리고 할 만큼 해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재용 회장은 일본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좀 좋은 작용으로 뭐 이게 보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니 어쨌든 거기는 뭐 자구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이니까.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에 뭐 삼성은 반도체 핵심 부품 핵심 소재가 수입이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근데 전 그거 청소가 꼭 노력.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빵 가기 싫어서 하는 거라고 봐요. 관광이 있어서. 내 보여지는 역할이 모습으로. 있다. 날 넣지 마라. 일본에 생각해보세요. 납품한 사람 입장에서 삼성전자 사장이 떠도 대통령 뜨는 근데 것보다 더 큰 오늘 거예요. 뭐 한겨레 신문 일면에 나왔듯이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가서 다 불었잖아, 검찰 가서. 1대 0.35로 삼성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사기 합병할 때 회계했다. 사기 회계했다. 그렇지.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건데 그럼요. 또 이재용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살짝 묻히고 있어요, 이게 여론에서. 지금 그런 의도가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어제였나요? 청와대에서 기업 총수들하고 대통령 만나고 했고 이제 기업들에서 이 틈을 타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걸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게 한국 대 일본의 게임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껍데기인 거고 거기서 돌아가는 이해관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는 계기가 될까 봐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한일전이 시작된 거라 우리가 한국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은 또 현실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해하려는 노력 자체를 또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복잡한 거거든요. 이 축구도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다 따로 있는데 수비 보는 사람한테 너는 왜 가서 꼭 공안 차고 거기 멍하니 서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창일 의원 같은 사람은 가서 일본 가서 의원들 만나고 설득하는 이런 액션도 취하고 정부도 정부대로의 외교적 노력, 그 외교적 노력에는 반드시 타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김수진 평론가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갖고 오든 정부가 하는 합의들을 제가 좀 그대로 믿어주고 따라줄 필요가 있어요. 외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이 이 내부의 불만을 탈출하려고 독도에 가서 생쇼하면서부터 지금 한일 관계가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기억나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 야당에 있을 때부터 한일 협정을 찬성했던 일본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민족주의 전쟁으로 끌고 갔던 것은 사실은 이명박이었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그러니까 뭐 대법원 판결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독립적인 사법부가 하는 판결이고 인권 문제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부가 빨리 가서 그 일본 정부하고 문을 열고 협상을 했었어야죠. 다 밀어넣고 이 쓰레기 잔뜩 밀어넣고 문재인 정부에 밀어넣고 이걸 좀 청소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또 자유한국당은 뭐 저런 식의 유체의 윗달 합법을 쓰는 것처럼 되게 불만인데 여튼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저런 새끼랑 말을 섞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실제 참의원 선거가 21일 아닙니까? 참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조금 일본이 그러니까 다른 스탠스를 물론 그렇다 그래서 뭐 지금 제대 내렸던 거 바로 중단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마 양국 간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을 향해서 선거 때까지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다분히 사실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쪽에 이제 수건 과제는 지금 평화헌법을 어떻게든지 그렇죠. 개정을 해가지고 예. 자기들 표현대로의 정상국가로 가겠다. 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요. 그러려면 어쨌든 개헌 저지선 의석을 개헌 돌파 의석을 만들어야 되고 독자적인. 그러려면 이제 가상의 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남북 관계 그 진전되고 이러니까 갑자기 초계기가 날라와가지고 그렇죠, 예. 도발했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베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 대응을 하면 오히려 저 의도에 말리는 거고 훨씬 더 냉정하고 그쵸.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그렇게 수습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이 불매 운동의 흐름은 또 그 흐름대로 또 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자발적인 건데. 근데 같이 안 한다고 뭐라고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건 좀 아니죠. 그 뭐 차에다 테러를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에이, 좀 아니, 좋아 보이진 않아요. 아니지. 근데 예. 그거는 좀 아니지. 나왔잖아요. 그 김치 테러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 그렇게까지 한 대가 했겠어요? 아니라 예. 그러니까 김치 가짜 테러인 줄 뉴스들이 알았는데 있죠. CCTV 돌려보니까 예. 옆차 동생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토를 한 거야. 술 너무 많이 먹어갖고. 근데 이제 김치가 이렇게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산타페를 찾아 그 옆차가 산타페인데 그 산타페를 찾아가다가 어이쿠 하고 토를 하는 그렇구나. 것이 CCTV가 다 나와갖고 그 이제 그래서 렉서스 주인이 사과했습니다. 아, 김치 절인 것처럼 보였구나. 예, 이제 그런 김치 이제 전국처럼. 사실은 내용물 확인이었다는 거. 전날 얼마나 김치를 많이 먹었으면. 그러니까 예, 그래서 흑심인가?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하필 일본 예전보다 차에, 예. 광적인 민족주의 이런 게 많이 아, 그렇지 덜해졌어요. 않아요. 아니, 그럼요. 많이 덜해졌고. 예.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점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역 수지, 여행 수지 다 적자예요. 대일본. 근데 여행 수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지금 750만 명이 우리가 가는데 그럼요 1년에 인구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일본 관광객은 한국에 오는. 그래서 일본의 많은 지방 정부, 특히 이제 재정 자립도 낮은 지방 정부들을 우리 관광객들이 가서 많이 먹여 살리고 있거든.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준다. 예를 들어서 한 반쯤 준다. 이러면은 일본 지방 정부들부터 곡소리가 날 거예요. 사드 때문에 우리가 결혼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드 예. 때문에 곡소리 났듯이. 근데 이 심각한 이 여행 불균형, 이 문제는 물론 개개인의 여행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 이유는 그럼요. 없지만 예. 어쨌든 우리 전체 이 무역의 관점에서 내지는 경제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불균형이 너무 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가장 크다. 저기 경제 전문가들이 그게 제일 아프다고 얘기하죠. 예. 일본 여행을 줄이면 일본이 크게 아파한다. 자동차 안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네. 그리고 그건 그냥 바로 현찰이거든.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어우, 어느새 참치가 다 없어졌어요? 네. 어느새라뇨? 나 4점 먹었어. 나는 다 보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어느새야. 예. 근데 어디 갔지? 야, 김까지 다 드셨네. 지금까지 다 먹었어요. 아, 여러분, 이게 진짜 빨아들입니다. 입속으로 빨아들여요. 자, 훌륭합니다. 예. 이탈리아산 참치, 얌테이블 최고급 참치 회 세트. 1인당 1인분 5만 원인데, 이건 3인분 49,900원에 모십니다. 자,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치부심 이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이런 얘기는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어떨까요? 네네. 조선일보 얘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걸 인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일본 우익이 득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야후 재팬이 우리나라 네이버처럼 일본은 야후 재팬이 제일 큰 사이트고 네. 거기에서 한국 관련돼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방법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보는 건데 그 다른 신문사들은 사실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돼서 일본어판을 따로 내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일 유명한 것이 조선일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보수나 진보나 우익이나 좌익이나 한국 관련된 뉴스를 보는 건 그냥 강제로 조선일보를 읽는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마치 한국에서의 여론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게 전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게다가 또 1등 신문이라고. 아, 근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렇다고 뭐 야후에서는 대부분 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네. 안티조선 운동에 또 네. 원년 멤버 격이 원년 멤버예요. 원년 멤버 격. 연세대에서 그것도 주도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혹시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읽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얇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네. 안티조선, 조선일보 딱 끊읍시다. 라는 책의 숨은 저자가 아이고. 저입니다. 만약에 그 TV조선에서 네. 캐스팅이 들어온다면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TV조선이랑 채널A는 안 나갑니다. 아예 안. 아, 그래요. 아 근데 정말 사실 JTBC도 예전에 제가 예. 인터뷰 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손석희 사장 취임 전에 예, 지금은 JTBC는 뭐 할 수 있죠. 아니 안 불러서 문제지. 예. 안 불러서. 네, 아, 그렇습니다. 김용민 씨처럼 뭐 여기 옛날에 그 새누리당 당원으로 들어간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잠입하거나 뭐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게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하던 운동이 되나서 저도 뭐 나이 먹고 하면서 많이 타협적으로 바뀌긴 했는데 네. 이것만은 못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조선일보에 관련된 부분. 김수민 씨가 나는 뼈대 있어요.
약간 지조가 뼈만 있네요. 남았어요. 네. 지조가 있어요. 네, 까부다가 뼈만 남았어요. 예, 그 조선일보의 이런 이 지금 일본을 돕는 네. 이런 행태들 이거 굉장히 지금 그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네. 그 오늘 아침 신문 봤더니 나는 진짜 조선일보가 한국신문이라면 어이 일본 우리 기사 그렇게 멋대로 인용해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는데 족가라고 뭐 이렇게 한마디쯤은 해줘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근데 그냥 도리어 일본에서 자기 기사 인용해서 쓴 기사를 갖고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이냐 또 이렇게 슬쩍 제목에서 다루고 있어요. 묘하게 조선일보랑 한국일보 오늘 완전 대조적인 보도를 했어요. 기업 총수들하고 대통령 만남에 대해서 한국일보는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여기도 좀 찝찝해요. 의기투합이라는 표현이 예, 재벌의 이익이 관철되는 그런 걸까봐. 근데 조선일보는 진짜 뭐였냐면 진짜 한국과 조선의 차이만큼 나는데 조선일보는 120분 동안 뭐 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만났다. 보여주기. 예. 들러리지 들러리. 네. 조선일보를 보면 최근에 느끼는 거는 사실 이 시국에 보수 세력이 뭘 해줘야 되냐면 야 이렇게까지 하기냐?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일본한테.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평소에 일본이랑 잘 지내야 되고 타협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보 쪽한테 욕을 먹다가도 이런 시국에서는 같이 달려들어야죠. 예, 일본한테 꼭 한편이 돼서 달려들 필요 없어요. 역할 분담일 수도 있고 알아서 하는 건데 야 이건 아니잖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랑 타협을 했다고 쳤을 때 네. 조선일보에서 시비를 걸진 못하겠구나. 거꾸로 왜 타협했냐 하면서 민족주의 선동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 조선일보가. 몰라요. 조선일보는 또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조를 확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일본의 굴욕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그 조선일보가 그 플레이가 안 통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005년에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뾰록 나기 전까지 계속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부가 황우석 안 도와주고 있다고 계속 하다가 황우석 빵 터지고 바로 조선일보가 노무현이 황우석 밀어줬다고 그걸 두 개를 대조시켜서 인터넷에 다 퍼졌어요. 예.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지금 시대에는 조선일보의 그런 표변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김수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오늘 맞아요. 뭐 그런 약간 포지션을 약간 취했어요. 제가 하태경 의원 오늘 하는 것보다 되게 흥미로웠던 게 사실 그 정보가 이거 두 가지 가정입니다. 그 정보가 과연 하태경한테만 갔을까? 다 갔었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먼저 받았거나 혼자 받았다면 왜 하태경일까? 했을 때 민주당 의원이 그걸 폭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예. 외교적으로 너무 격화되는 수가 있어요. 네네네. 정부 예. 여당이니까. 그래서 민주당 의원은 폭로할 수 없는데 누군가 했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림이 조변 적게 하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의원이 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근데 본인들 해명으로는 뭐 저는 뭐 해명을 믿고 안 믿고는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본인들 해명으로는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았고 네. 찾은 자료를 네.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한국말이 뭔지 알았다. 그래서 다 구글의 도움을 한 거지 뭐 별다른 게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로 그랬는지 아니면 누가 자료를 제공했는지는 뭐 제가 아니 뭐 판단할 정은 우리 정부 없습니다만. 쪽에서 흘려줬을 수도 있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거기는 정부가 직접 얘기하긴 그렇고 구글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정의당이나 옛날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보좌관 신입 교육을 할 때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자기가 못 터뜨리는 것을 소수 정당이 흘려주는 경우가 흘려주는 있다. 거구나. 그래서 그런 걸 잘 잡는 것도 능력이다.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료들 중에서 슬쩍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슬쩍 가서 하태경 의원실에 보좌관 책상에 놓고 왔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정치판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언젠가 또 쓸모가 있어요. 아니 다들 지금 오늘 하태경 잘했잖아. 다들 네, 쓸모가 그렇죠. 있어요. 전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잘했잖아. 진짜, 예. 못하는 대로 쓸모가 있고 한성교 때문에 그 기자들 바닥에 안 앉게 하려고 정당들에서 신경 써가지고 카페도 생기고 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나비 효과가 있군요. 세상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네. 그들의 뭐 의도가 어쨌든 개똥도 예. 약에 쓰려면 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난번 봐봐 네. 트럼프 왔을 때 그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트럼프를 열렬히 환영했잖아요. 네. 트럼프 기분 좋았고. 네. 그때 이제 딴지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야 개똥도 약으로 쓸 때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또 천막 안 쳤고. 예. 네,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일본 트럼프한테 그
저기 있잖아. 우리 공화당에서 얘기했잖아. 네. 문재인한테 속지 말라고. 문재인 간첩이라고. 아니, 트럼프 얘기가 나서 하는 얘기인데 트럼프 처음에 당선됐을 때 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우리나라의 민주 시민들도 뭐 저런 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봐요. 남북 쓸모가 대화는, 있잖아. 네. 남북 대화 쓸모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하는 사람이 네. 예. 이렇게 할 줄 몰랐죠. 나는 사실은 힐러리가 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 그때 그래요? 네, 맞았어요? 그런 얘기는 있었죠. 나는 사실. 그렇게 오히려 생각했어요. 더 좌파 쪽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 이런 마인드. 아니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힐러리 되면 힐러리가 전쟁 할 수 난다. 없는 못하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는 할 수 있고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의원님 다음 미국 대선 이거 좀 궁금하네. 그 저기 조 바이든하고 저쪽이 트럼프가 붙는다. 아니 나의 호불호를 떠나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이 누가 붙든 다 이기던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상위권 주자들이 다 붙어도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근데 뭐 두고 봅시다. 아직 1년이나 남았고. 예. 그 표심이라는 게 어느 국면에 갔을 때 갑자기 이상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지금 많이 잠복돼 있다고 보시면. 아니 그때도 그랬어요. 저기 총투표수로 보면은 그때 힐러리가 이겼어. 근데 우리나라하고 달리 선거제도 다르니까. 예, 선거제도가 달라서 오하이오주 포함해서 한 10개 주에서 선거로 결정이 되는 거고 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데 민주당 지지가 70% 이렇게 나와도 예.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한 표만 이기는 거나 만 표를 이기는 거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별로 먹는 표가 다 똑같아서 근데 이제 그거를 쥐고 흔드는 게 그들 표현대로 미드웨스트라고 불려지는 시카고부터 오하이오 이런 동네에서 못 살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이 심정 복잡한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까를 놓고 봐야 하는 거라 지금 전체 지지도는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보시기에 다음 트럼프 재선되는 겁니까? 전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 그 흐름,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대중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됐건 간에 그것이 뭐라고 파퓰리즘이라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 사람들이 기존 질서에서 답답해하던 것들을 긁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전 지금 시대 정신이고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타고 가는 트럼프를 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 대선은 그 샌더스 현상이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샌더스가 됐으면은 진짜 미국은 진짜 근데 이게 위대한 나라다. 가만히 보면 예. 최근에 이제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민주당 내에서 4위권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의 샌더스 현상은 트럼프 현상의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좌우를 막론하고 이 파퓰리즘 경향이 굉장히 강한데 트럼프가 보수 우파 파퓰리즘이라면은 샌더스는 좌파 파퓰리즘인 거지. 요즘에 뭐 쌍탈무패라는 사람이 그 책도 써가지고 유행하는데 그게 이제 좌파 파퓰리즘이에요. 이게 이제 미러링처럼 서로 이렇게 투영이 된 거고 힐러리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보다 더 강한 기득권 이미지, 기득권 정치인이고 실제로 기득권 정치인이에요. 그 월가의 이익을 움직일 수 있는 대변하는. 폭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대선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예. 이 트럼프하고 특히 TV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대비가 됐고 트럼프는 타겟화시켰던 유권자층이 이른바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들. 이게 디트로이트. 이제 예. 이분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를 뭐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사실과 무관하게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파퓰리즘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극단적인 정책 내세워서 우리가 내가 권력 잡으면은 아주 중국하고 거의 그 무역 전쟁 벌여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중국 무역 전쟁하고 일자리하고 사실 그렇게 개연성이 높지 않거든. 근데 그런 걸 막 이렇게 탁탁 건드린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민주당이 그 백인들의 지지를 많이 잃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정치 구도가 인종 간의 이런 흑백 구도처럼 정치 구도가 나뉘어 버렸어요. 갈등이 민주당은 심화됐죠. 유색인종과 예. 흑인들, 예. 이 공화당은 백인들. 그래서 이걸 넘어설 만한 그런 미국 민주당의 전략이나 그걸 대표할 만한 인물 이런 게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를 넘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입장- 바이든 같은 예. 인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 뭐 새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나와야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좀 안 변했으면 지금 기조로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갔으면 지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생각이 뭐 들어서. 트럼프가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한 4년 경험을 했고 또 대략 어떤 그 기조를 갖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 또 그 알았죠. 조율을 맞춰놓은 과정인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어봐. 큰 해악이 안 된다. 트럼프가 재선이 돼도 우리에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재선이 안 돼도 괜찮은 경우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일궈놓은 게 있는데 그게 미국 정치의 새로운 합의로 자리를 잡는다면 트럼프가 아니라도 그 뭐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는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의 역설이 뭐냐면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길이 대세가 돼버리면 본인의 쓰임새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묘한 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민주당 내에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한 특히 이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대요. 그렇지. 바뀌었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 저 길이 맞다. 북미 대화 예. 이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굉장히 싸했는데 그렇죠. 김정은은 절대 핵포기 안 할 거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강했는데 조금씩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바마 때보다 확실히 좀 뭐 진보된 게 사실이니까. 제 가설은 사실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자기도 저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마 먼저 나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네네. 먼저 나서면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는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부차적이기도 그러니까 해요. 이제 우리끼리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미국은 중동이 훨씬 중요하고요. 한반도는 이렇게 해도 그만이고 저렇게 해도 그만이고 오바마가 뭘 했습니까? 그냥 8년 동안 내깔게 둔 거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내깔게 두자는 마음이었던 거니까. 그 제일 심한 데가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이야,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데 당이 이제 대혁신을 하는 시점인데 그날에 북미 정상회담을 해? 2월 27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 때 그 반응이 나왔었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아니 일부러 그런 거다. 막 내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네. 지방선거 하는데 말이야, 시발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해? 우리 선거 다 지게? 저거 지금 일부러 저러는 거야 저거. 우리 그런 못하게.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저는 민주당이 잡으면 다시 그러니까 트럼프만큼 잘할 자신이 없으면 다시 내깔겨 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지지한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긴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같으면 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그냥 돼서 롤러코스터를 타더라도 이렇게 타는 게 낫겠다 싶은 탑다운 방식이 더 현재로서는 문제를 풀어갈 확률을 조금 높이지 않겠나 싶은 근데 생각입니다. 이게 대일 외교랑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는 되게 수동적 자세고, 트럼프에 대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쪽을 또 한국의 그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정치권을. 그래서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움직여지지 않는 그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본 얘기하다 자연스럽게 미국 대선 얘기로 좀 흘러갔는데 근데 그 일본 얘기를 조금만 마지막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 그 미국에 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미국은 뭐 빠지고 우리나라가 대응을 해야 지금 되는 미국이 건가요? 손을 뗀 것 같죠? 손을 그렇지는 뗐나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지금은 뭐 지금 이제 막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그냥 보고 지켜보겠죠. 있는 근데 이제 일본 참의원 선거 끝나고 그리고 나서 선거 좀 볼 이후에? 거예요 상황을. 이게 확전이 되는지 2단계에서 양자가 마주 앉는지 이런 것 좀 두루 살펴보고. 근데 어쨌든 우리도 통상교섭본부 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네네. 계속 그거 해야죠. 가가지고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야죠 미국을 상대로. 근데 이게 이제 이거의 원조는 트럼프잖아. 보복무역주의가 아니고 보복무역주의. 이 트럼프가 원조 아니에요.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리고 중국도 우리한테 했고, 일본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고. 아 우리나라만 껴가지고 지금 이게 좀 아니 마음이 그렇게 아프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지금은 좀 씨발 잘 한번 대응을 해야 붙어보자 되는데. 이런 이 마인드로 나가야지.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일본 대사관 가가지고 또 그러지 마. 오줌을 싸야죠. 오줌을 싸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불매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위치인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남북 관계를 너무 중심으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지구상의 중심이고 나머지 들러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예, 대일 관계든 대중 관계든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아유 제일 옆에 있는 나라인데. 자, 뭐 전부 다 중요하죠. 정치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밑바닥부터 일어나는 자발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거는 이건 정말 위대한 국민성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어떤 시니컬한 지식인이 이 와중에 아사히 맥주를 일부러 사러 편의점에 가서 아사히 맥주를 꺼내 들었더니 그 사장으로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얼마 만에 파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예, 울상을 지으면서 계산을 많이 하더라고요. 줄었을 거예요. 실제로 아사히가 재고가 쌓여갖고 예, 지금 팔리지가 않아. 수입 맥주 판매 1등이거든. 2등이었어요. 2등이었다 2등이었어? 4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춘천중앙선교회에 돌아가셨고요. 술을 마귀 오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아사히 맥주고 나발이고와는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저 안주만 먹죠. 안주만 예,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내가 김용민 씨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는 거야.
논리상 맞네요. 나는 술도 마시지 담배도 피우지. 아유, 담배 한 갑을 하루에 피우는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이 아파트 서울 시내 한 채보다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내는 재산세랑 재산세랑 똑같다 이런 그래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엄청난 애국을 하시는 겁니다, 진짜. 나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예. 불매운동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말자.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치권에 나서서 이거 부추기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무슨 특위 만들었잖아요. 예. 아, 근데 그 특위위원장을 최재성 의원이 맡았는 네. 의병 발언을 하셨어요. 예, 의병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의병이 뭡니까? 나라 망해야 일어나는 게 의병이에요. 네. 지금 우리 나라 망했습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정치권에 있는 이 리더들이 부추기면 곤란해. 이게 최재성 의원이 다선 의원이에요. 예. 철없이 굴 분이 아니거든요. 예.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봐요. 조금 일부러 기세 좀 그런다. 올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맡을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네, 말씀드린 대로 공수가 다 있는 겁니다. 공격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사실은 예. 지금 말하기 어려운 게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 흑음의 예, 예.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 수밖에 사실은 없다. 이 결과가 나쁘면 불매운동 또 헛짓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들뜨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목표한 바를 성취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 자, 그래요. 승리하는 대일 항전이 되도록 함께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오늘 놀랍게도 황교안, 나경원, 윤석열에 대해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더 할 말이 없나 보지 뭐. 그거보다는 그 연합뉴스 분석은 여기서 더 나가면은 왜 홍준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어? 왜 그렇게 윤석열 어차피 될 사람을 약 올리냐고. 이게 슈퍼 을이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전혀 맞지 않는다.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아니 된다고 그래 맞아요. 자유한국당에 복수를 한다는 설정도 저는 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전제가 잘못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자유한국당이 생각할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기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뭐 그거랑은 상관없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청문회를 보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청문회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너 못해. 의원도 못하고 보좌관도 못하고 저거는 사실은 민주당이 저렇게 했으면 옥상에 집합해갖고 30분 동안 빠따맞을 수준이에요. 내가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코치는 못하겠어. 근데 내가 코치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열불이 터져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공수가 균형이 맞아야 일을 하지. 저렇게 멍청하기들 해갖고는 그러니까 제기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지적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특히나 윤석열 검사 나와서 이 거짓말 관련된 거는 저는 정말 분노하는 게 이번 뉴스타파 보도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뭐 그 사람이 주간동에서 왔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좋은 직장 버리고 뉴스타파라는 데 뛰어들어서 정말 진실된 언론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심한 그 기자님의 의사를 폄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화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뭐. 근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짓말한 시점이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네. 2012년에 주간동아 기자가 물어볼 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아, 뭐 이렇게 했다고 통화하고 5% 했으니까 이제 무마하는 줄 알아서 사실은 뭐 이랬지만 내가 한 거라고 그냥 본인이 이 후배들하고 팀원들을 감싸주고 뒤집어 쓴 거였는데 그걸 2019년에 가져와서 이렇게 빵 터뜨리면서 윤석열이 거짓말하고 있다. 주간동아 기자한테 거짓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검사가 뭐 꼭 그런 걸 진실을 얘기해야 되나요? 그 위증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청문회에서 한 얘기가 바로 나온 얘기고 이 12년의 얘기가 저는 그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뉴스타파가 터뜨린 시점도 저는 매우 마음에 들지 않고 방식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게 또 무슨 뭐 자유한국당에 연결이 돼서 했다 이렇게 보기는 아주 무리가 있다라는 좀 아닌 것 말씀 같은데. 예. 오히려 거꾸로 김진태 굴욕이에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진보 정치인이 막 월간조선 흔들면서 여기 자료 나왔다고 없어 보이잖아요. 김진태가 뉴스타파 들고 흔든 거는 김진태의 굴욕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뉴스타파를 건든 거는 그 결국에 자기들이 못 찾아가지고 자기들하고 다른 진영에 있는 뉴스타파 거를. 예. 언론 걸 갖고 왔잖아요. 그래요. 이게 사실 진짜 그 당시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열불났던 게 뭐냐면 뉴스타파와 김진태의 콜라보레이션. 그게 뭐 의도됐건 안 됐건 간에. 근데 뉴스타파가 김진태 의원이 그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야, 사실은 아니야. 청문회가 진행 중에 올렸으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든 영향이 미쳐질 수 있다라는 판단까지는 했겠지. 아니 해명해 보면 응. 그 청문회에서 답변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그렇게 본인 이거 뉴스타파에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그게 쓰여지길 바란 거지. 아니 근데 나는 뭐 그 기자를 뭐 욕할 생각은 없고 당시에 그때 본인이 취재했는데 본인 기억으로 어쨌든 변호사를 소개했다. 네. 그다음에 내가 이남석이한테 가서 만나보라 그랬다. 이남석 변호사. 요걸 이제 갖고 있는 거지 기억에. 근데 청문회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게 이제 계속 돌아갔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이남석 변호사한테 가서 만나라 그랬냐 윤호진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갸우뚱 하다가 옛날 녹음 파일을 찾았겠지. 난 기자들이 그걸 갖고 있는 게 더 신기해요. 6년 무려 6년 전에 그 녹음 파일을. 그 녹음 파일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려서 자기 기억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겠지. 그리고 기사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김진태가 그걸 갖고서 틀기 전까지는 윤석열 그 후보자도 본인이 6년 전 일을 기억을 못해서인지 아니면은 그런 자기 본인의 육성이 남아 있으리라. 물론 이제 녹음하는 거 몰랐겠지. 기자와 통화하면 뭐 기자가 내 얘기를 다 녹음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즘은 다 녹음. 요즘은 다 녹음한다고 이제 생각하죠. 요즘에 저희 아이폰 쓰는 기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딱 틀고 나서 본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말은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가서 만나보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약간 이제 이 당황했을 수 있죠. 그래서 꼬였어. 거기서 약간 꼬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해명들이 쭉 그 윤대진 검사 해명, 이남석 변호사 해명,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 해명. 그래서 그건 내가 당시에 윤대진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다. 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청문회 중간에 말이 바뀐 건 맞잖아. 그리고 그 기자로서는 네. 본인의 기억과 그 녹음 파일을 되돌려서 환기해 봤을 때 이게 말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소개했다 그러고 내가 가서 만나보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 역할을 그걸로 했다라고 뉴스타파나 보시는 거예요? 기자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 건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기자들 그 당시 취재했던 사람들 만나보고 했는데 다들 그때 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 정도 지금까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모든 언론사가 그때 이게 또 경찰 대 검찰의 대립이었잖아요. 경찰에서 윤석열이 됐던 윤대진이 됐던 누굴 잡으려고 이번 기회 어떻게든 하려고 그래서 경찰 전체랑 기자 전체가 붙어갖고 윤석열, 윤대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엄청나게 뒤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별거 아니네였던 거고 그게 뭐 홍준표 해명으로 좀 우습게 됐지만 여하튼 이게 위반이 되려면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고 구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 취재했던 모든 기자들이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냐고 덮었던 건을 지금 마치 대단한 건인 것처럼 들춘 것에 대해서 아 뭐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얘기들도 사실 있는 것도 같이 좀 가만히 돼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명백히 아니고 명백히 아니죠. 왜냐하면 2012년에 그걸 소개시켜줬다고 한 시점에 윤석열 그 총장 후보자는 중수부 과장이었어요. 서울지검에 있지도 않았어. 서울중앙지검에 있지도 않았어.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사건이었고 그 사건은 때문에 그거는 뭐 변호사법 36조인가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리고 소개라는 건 이제 수임으로 연결돼서 그게 뭔가 대가성이 내지는 어떤 금전상의 거래나 이런 게 오가야 그게 변호사법 위반인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러나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위증죄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거짓말했다 말 바꾸기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 바꾸기 늘어지는 했다 거예요. 청문회장에서 아니 근데 그 청문회장에서 앞뒤다른 얘기란 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 주광덕이 그렇게 물어봐. 이남석 변호사한테 가서 윤호진 씨 만나보라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 녹음 파일에 보면 내가 이남석 변호사한테 만나보라 그랬다. 근데 그게 이제 윤대진 카바 쳐주느라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인 거죠. 아니 그건 이제 그 다음 날 해명이 그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김진태가 자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말했던 건 맞는 것 같다. 저기 이남석이한테 가서 만나보라고 했다 내가. 네. 말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럼 뭐 그것까지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취지로 보자면은 이게 뭐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고 그 사건에 어떻게 관여할 목적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 이 중심 본질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무슨 뭐 그 이건 제가 봐서 꼬투리 잡기예요. 뭐 잡아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국회 보좌관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걸 거짓말할 거를 예상을 했으면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계속 쌓아갔어야죠.
몇 번을 거짓말하게 만들어 놓고 맨 끝에 빵 때려갖고 너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지. 밑밥 깔았죠, 밑밥 깔았어. 몰고 갔으면 그거는 억울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도 못했어. 그렇게도 못했고 아무리 봐도 윤석열 검사가 거짓말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고 이게 7년 8년 전 기억이 정확히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라 윤대진이 한 걸 내가 한 걸로 포장했다라고 그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되게 마이너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의 후보 자격을 이걸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아니, 그건 겨우 찾아낸 게 이거 하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아마 김진태도 자기들 딴에는 사실 하루 종일 청문회가 별게 없었잖아. 그러니까요. 예. 그랬다가 자기들 딴에는 뭐 한 건 했다 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 적격성 논란으로 몰고 갈 만한 이슈는 안 되고 아니죠. 예. 네. 이슈는 안 되고 그러나 어쨌든 말을 바꾼 건 맞아요. 청문회장에서.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를 해봐야 되는데 핵심 증인인 윤우진이 도망갔어. 안 나왔어. 해외로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인데 여당의 핵심 증인이 특히 과거에 뭔가 이게 검찰총장 후보자와 연관됐다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외국으로 하필이면 청문회 시기에 맞춰가지고 송달도 안 되게 나가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했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네. 윤석열 후보자의 선의 후배를 위해서 내가 그냥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죠. 이해하나 그걸 가지고 저쪽이 문제 제기하고 이 증인도 안 나오고 이것도 문제 제기 할 만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라면 안 그랬겠냐고. 그러니까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죠, 제 얘기. 제가 그 얘기. 아니 그건 지적할 수 있어. 못한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그들의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좀 이제 정리를. 그리고 뭐 해야 되는 위정전입 건가요? 투기 포함해서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못했던 사안이면 자유한국당이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네. 빨리 이걸 하고 다음 국면을 넘어가야죠. 그래서 오늘부터 조용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진짜 봤을 때는. 귀신같이 조용하고 있어요. 아니 홍준표까지 나서가지고 그만 떠들라고 그냥 얘기해. 조용해라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숨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처럼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김진표 의원님 보면은 제가 많이 느껴요. 김진태. 김진표를. 확 보내려고 그러네. 네, 또 김진태 갑자기. 의원님 보니까 네, 진짜 많이 느껴. 야, 개그맨들 진짜 분발해야 된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미래 예언적인 개그를 막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아니 저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저희 뭐야 청문회에서 난 청문회 좋아한단 말이야. 난 그 개그로도 굉장히 많이 짜거든요, 예전에. 되게 국회의원들 쫙 앉아 있잖아요, 야당 여당 해가지고. 근데 시작을 하자마자 뭔가 좀 이제 좀 재밌겠구나 봐야겠다는데 무슨 인사말을 1시간 동안 다 돌아가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거 바뀌 인사말이 아니라 인사말이 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이겠죠. 의사진행 발언인 거지. 네. 그거를 자료가 부실하다. 자료 내놔라. 그게 왜 그러냐면요. 네. 예, 제가 시간 끌기 한 거고. 그 딱 이유가 하나입니다.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잖아요. 발언이 7분씩 하면 오전에 한 10명 정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TV가 카메라가 특히 방송 방송에 카메라가 나오니까. 10시에서 12시까지밖에 안 들어와. 네. 그럼 그동안 앞에 하는 사람들만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 리더인 간사들이 맨 뒤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 오해 발언을 하니까 보통 간사가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얼굴 한번 보여. 근데 이게 분위기가 탄다 싶잖아? 그럼 그 앞에서 다 해야 돼요. 세게 해야 근데 되는구나. 뭐라도 얘기를 해야 오전 중에 취재가 돼서 오후에 보도가 나가니까 그 실제로 정책적인 질의는 기자들이 안 좋아해. 복잡하니까. 그냥 앞에서 소리 지르면 이름이 들어가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 이번에 좀 1시간 반 강하게 동안 그 후보자한테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렇죠. 양쪽이 이제 그러니까요. 입씨름을 했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첫 촉발을 박지원 의원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격 네네. 시비를 삼은 거지. 당신들 다 저기 뭐야 그 고소 고발 당했는데 앉을 자격이 그 나중에 수사할 사람을 청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끝난 다음에 김진태 의원 얘기 굉장히 공감되는데. 네, 뭐라고요? 박지원 의원 보고 당신도 법사에 있으면서 3심까지 2심까지 유죄받고 대법원 갈 때까지 법사에서 계속 앉아갖고 아니, 법무부 근데 장관 질의하지 않았냐 얘기하는데 박지원 나 사실은 의원이 뜨거워하더라고.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때 이제 김진태한테 엄청 당했기 때문에 자격 없다고.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너희들 다 반대 고발당해가지고 상황이 됐구나. 출석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가 이게 정상적인 청문회냐라고 이제 첫 포문을 연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네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다 낚였어 자유한국당이.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 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장재원이 막 소리 지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낚인 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도 한 줄도 나가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한번 세게 좀 갈 아니, 타이밍이 뿐만 아니라 지르고. 뿐만 아니라 청문회 오전 질의를 날려버렸어 그걸로. 그러니까요. 그거 하루 종일 굉장히 나는 하고 있더라고. 지능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그러니까 낚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적이 있는 낚았다고 것 생각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초치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파장 나는 상황 자체를 의도한 건데 제가 그걸 보고 박지원이 무슨 자리를 바라고 저러는 건가. 문재인 정부에 예, 뭐 연정 비슷한 걸 해서 그거보다는 뭐 왜냐면 그렇게까지는 좀- 근데 박지원의 친문재인 행보를 그게 아니면 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순수한 애국 충정이야. 예. 이제 그건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더 누릴 게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 딴 얘기. 이호 여사 상 당시에 이제 장례원에 구성되고 이랬을 때 제가 아주 가까운 집안 식구로부터 들은 말인데 박지원 대표가 보안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어쨌거나 유가족들한테까지도 조전이 오는 것, 조전을 자기가 받으러 가는 것을 알리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가는 차 안에서 문자를 보냈다던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유가족, 그러니까 이호 여사의 직접 유족이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서 뭐가 오는지, 그러니까 김홍걸 의장이라든지 김홍업 전 의원이라든지 예. 그런 분 중에 한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제 그래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가던 도중에 중간에 통보만 해주고 가서 이 조명을 다 받고 왔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가기 전에 제가 이만저만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상의를 하고 가는 것이 상도인데 그래서 저는 그분은 본인이 각광받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서 정치인이잖아요. 예. 정치인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극심한 형님이 경우는 좀 드물어. 그 형님이 좀 유난한 여기 유족이잖아, 하면서. 유족. 자기 아들들인데 아들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가서 받아오는 게 어딨나?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박지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예.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도 맞는 말씀. 나한테 할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있긴 한데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김홍업 전 의원이 상 주고 또 그렇다면 그분이 다녀오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요. 좀 최소한 정치인도 알려는 했었고. 줬어야지. 상의를 예. 하고. 알리지도 않고 갔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알렸다는 거예요. 가는 길. 그래요. 너무 세게 할 얘기는 아닌 아니 거예요. 그 청문회 이야기 좀 잠깐 마무리하면은 네. 그거를 이제 뭐 간사끼리만 뭐라고 하셨죠? 의사진행 발언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서 바로 들어갔을 때 윤석열 그 내정자가 1시간 반 동안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시위. 예. 아니, 그런 일이 다반사고요. 예. 그 뭐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예. 자료요청이나 의사진행 발언하는 거를. 아니 간사끼리 합의를 봐서 너무 과하면 위원장이 제재하거나 정회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뭐 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능적으로 박지원 의원이 초반에 청문회를 말아버렸다. 말아가지고 난장판 만들어서 사실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별 쟁점을 준비를 못했지만 네. 그걸로 시간을 다 보내버렸다 오전 시간. 그러니까요. 난 그런 의도가 느껴지던데.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자의 뭐 무난한 검찰총장 임명 그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금태섭 의원한테 왜 차단당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양반하고 뭐 사이가 나쁜 이유가 없지. 난 그분 굉장히 좋아했고요. 논리적이고 특히 예전에 한겨레 검찰 수사 받을 때는 묵비권 행사라 이 부분도 수사받는 법 썼었지. 굉장히 저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그래서 CBS에서 한번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그때 완전히 무명이었으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날 좀 무시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슬쩍 받았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지. 얘기해놓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속 좁아 보여요. 그냥 눈빛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야. 그런데 예. 이 양반이 자꾸 김어준을 씹고 다니는데 아니 난 뭐 물론 김어준에 대한 호불호의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국회 그 당시 법사위 간사였나 뭐 하여간 맞아요. 행자위 간사였나 뭐 거기 이제 간사인데 김어준이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통방송 진행을 맡아서 해야 되겠느냐 저런 사람이 음모론이나 유포하는 사람이 현역 국회의원이 말이죠. 난 그분이 과거에 뭐 안철수 씨의 뭐 측근이었거나 아니건 별 관심이 없고요. 뭐 어차피 나중에 안철수 씨하고 결별해가지고 본인은 민주당이 왔고 안철수는 저 국민의당 한 거 아니에요. 뭐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은
아니 이 사람 말이야 자기가 아무리 그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방송 진행자에 대해서 뭐 음모론자 이렇게 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납득이 안 됐어. 그때 막 페이스북에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불편한 얘기를 썼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금태섭 의원이 뭐 페이스북에 뭘 올렸다고 그랬는데 내 타임라인에 안 보이는 거야. 검색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패절이 된 거지. 패절이. 그래서 차단은 아니고. 차단 아니고 차단 아니고. 친구가 끊겼다고. 예.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니 패절이죠 그것도.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하셨겠는데요. 뭐가 상해? 뭐 상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런 건 있어요. 인터넷에서 기가 좀 너무 많이 쓰니까 끊고 싶을 수도 있어.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형님한테 친구 신청해야겠다. 인터넷은 즐거워야 된다. 기본적으로 인터넷은 즐거워야 한다. 근데 그 내 개인 공간에서 별로 불유쾌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친한 사람도 끊어요. 아니 당연하죠. 예. 정치인들끼리도 끊어요. 그래요. 차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단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박지원 의원이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끊었더라고. 그 형님 나 끊었어. 옛날에. 민평당 욕 좀 하고 이랬더니. 욕하면 끊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은 즐거워야 되니까.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막 뭐 내 글에 대해서 막 시비 거는 또 흔한 팔이 아니야 이랬더니 끊었더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제가 앙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금이 좀 많이 있는 거. 어떻게 인격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모양밖에 안 되는데. 자폭하시는 겁니까? 내 그릇은 작다. 용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씨발 내 머리가. 나는 1기가다. 일기가, 256기가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